멍상의학 시즌 2. 난치병 치유를 위해 산으로 간 의사,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연구하는 한의사,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가 건강한 의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깔끔한 진행과 더불어 웃음과 치유를 안내하는 멍상의학은 내 몸을 위한 잠깐의 휴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난치병을 대하는 옳은 정보와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네, 건강과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멍상의학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병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와! 자, 하나, 둘, 셋. 이 방송에서 들으니까 뒤에 이 파장 있잖아요. 예. 멍 하고 나오는 그걸 저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집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약간 변태 같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한우분들이 많이들 따라오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종이 좋은 그 울림이 있어요. 그 밑에 항아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종소리의 울림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시는 여자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종을 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릴 때만 해도 그 종을 치는 거의 의미를 크게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뒤에 울림 있잖아요. 그 울림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나이 들은 거죠. 이제 제대로 이제 파장을 탈 줄 아시는 거죠, 이제. 예, 그렇죠. 예. 저는 그 울림이 좋은 종을 찾아서 몇 년을 계속 두드렸거든요. 네. 그럼 청동이 좋다고 해서 청동도 두드려보고 노그릇도 두드려보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제대로 찾은 게 수정으로 만든 볼이에요. 네. 그 소리가 아주 또 치유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 소리를 우리 하는 분들에게 들려드려요. 네. 근데 사실 수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왜 입으로 멍 하면서 뒤에 이렇게 미세한 떨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조금 느끼시는 것도 훨씬 몸과 마음에 좋은 거죠.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멍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틈만 나시면 멍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 변태 아니고요. 사실 몸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 살자고 먹는 음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나도 몰랐던 사실들을 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저 진짜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저 그 생각도 한 적 있어요. 먹는 걸 아예 확 줄여버릴까 이참에? 저 정말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먹는 즐거움을 빼면 많이 좀 힘들어지겠죠? 예, 이게 무슨 다이어트도 그렇게 힘든데 사실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걸 줄이자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정도라면은 그래도 멍상의학을 좀 들으면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줄이는 거는요,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너무 줄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보면 그런 분들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으세요. 예, 얼굴도 안 좋고 혈액 검사 결과에 다 나옵니다. 아니, 우리 조 원장님은 꼼짝 마라 혈액 검사만 하면 다 나와 이런 느낌이에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정말 잘 골라 먹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한데 뭐 그 먹거리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과 정신에 먹거리가 그만큼 영향을 밀접하게 끼치기 때문이잖아요. 예, 예. 제가 좋아하는 모 그룹의 어떤 멤버는 피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비결을 팬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먹는 게,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이렇게 건강해져야지만 피부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걸 굉장히 신경 써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럼요. 예. 그 뭐 죽은 귀신 때깔도 먹고 좋다. 죽은 귀신. 먹고 죽은 귀신. 사실 뭐 그건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먹거리 문제는 사실은 이제 잘 먹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한 증거를 가지자. 이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게 어떻게 먹는 건지. 예, 뭐 무엇보다도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또 마음이거든요. 예, 먹는 것 자체를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지. 예, 아무리 그 잘 차려놔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좀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걸 버리고 조금씩은 슬로우 푸드라고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오랜 시간에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는 그런 음식, 슬로우 푸드라고 흔히 그러는데, 예,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네. 마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네.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음식에 저는 투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먹을 때뿐만 아니라 만들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드느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은 굉장히 그 먹는 거에 조금 예민한데요. 가끔은 시장에서 그 사온 청국장을 끓여주면은요, 이거는 할머니가 끓여준 것만큼 만들어준 것만큼 깊은 맛이 없대요.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미식가인데요? 예, 아니 뭐 미식가보다도 그 몸에 좋은지 나쁜지를 굉장히 그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식재료의 문제거든요. 근데 슬로우 푸드는 사실은 우리가 가공식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식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또 만들게 되기 때문에 맛있고 몸의 건강에 좋은 거죠. 이제 이 식재료의 중요성을 이제 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먹는 게 3대를 간다. 요즘은 워낙 가벼워졌어요.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 입이 일단 즐거우면 되고요. 그다음 배가 좀 어느 정도 부르면 되고요. 뭐 요 정도. 그리고 시각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우면 되고요. 굉장히 먹는 것과 관련해서 약간 차원이 외적으로 많이 왔고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먹거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저희도 시즌 1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후성 유전학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나 체질이 부모로부터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이제 선천적인 것이 단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먹는 먹거리,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내 유전자를 끄고 켜고 하면서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현재 지금 먹는 먹거리가 내 몸의 건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내 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후대를 위해서라도 좋은 음식,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기형아 발생률이 높은 경우가 보니까 엽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이 그래서 엽산 보충을 따로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엽산이 부족하면 유전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형아 발생률을 높이거든요. 엽산이 어디에 많은 줄 아세요? 그건 몰라요. 예, 채소류에 많아요. 예. 엽산이 필요한 건 아는데 뭐 어디에 많은 거는 잘 모르시면 안 되죠. 엽산은 그냥 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만 먹으면 돼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연식품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채소를 매일같이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산모분들이 특히 채소를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아. 네.
엽산이 채소에 많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식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SBS 생명의 선택이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사막에 살던 그 인디언들이 있었거든요. 북미 지역에. 연방 정부에서 이제 식량을 공급을 좀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영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밀가루 같은 이렇게 탄수화물을 주다 보니까 비만이나 당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평소에 생각해 볼 때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런 유전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양소 섭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이제 임신 중에 그 먹은 것은 아이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우리 한방에서도 그 이제 아토피 같은 것을 이제 태열이라고도 그래요. 그것이 이제 태내에 있을 때 미친 영향이 태어나서도 뭐 아토피 같은 걸 일으킨다. 이런 것 같이 이제 먹은 것이 후세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세대에도 물려준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독성을 일으키는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실제로 무심코 먹지만은 후세에 유전이 된다, 체질이 바뀐다 이런 것 같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제 조카를 가졌을 때 제 동생이 그렇게 삼겹살하고 김치찌개를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조카를 볼 때마다 어이구 삼겹살하고 김치찌개를 만들어진 녀석 이러고 그러고 놀렸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내 임신 기간 동안 입덧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콜라를 먹으면 진정이 시키는. 그런데 나중에 낳고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더래요. 그래서 그 왜 어르신들이 임신했을 때 커피도 먹으면 안 돼, 콜라도 먹으면 안 돼. 그게 이제 나중에 애 새까맣게 나온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엄마가 먹는 음식이 아이에게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일단 받아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먹는 걸 바꿈으로 인해서.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누구는 암이 걸리고 누구는 암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이제 간경화로 가고 그 중에서 3분의 1이 간암으로 가거든요. 예. 그 이 차이가 뭘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근데 두 분이 다 같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이 간경화로 간암으로 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보다 더 술을 즐겨 드시는데도 괜찮으세요. 네. 그 이런 차이가 뭘까?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오, 공개되나요? 예, 예. 그걸 이제 메틸기라 그러는데요. 네. 앞에 말씀드린 이제 후천유전학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끄고 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유전자가 활성화되는가 비활성화되는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틸기가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먹으면 그게 예방이 돼요. 암도 예방이 되고 바이러스 간염이 있더라도 간암이 예방이 돼요. 아. 중요한 것은 이 메틸기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네.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챙겨 먹은 사람은 간암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안 드시고 술을 계속 즐겨 드시고 이런 분은 간암으로 가는 거죠. 예, 이 메틸기가 풍부한 식품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엽산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콜린이라는 게 있어요. 콜린. 예, 이게 부족하면 암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콜린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떤 예, 것들이? 콜린이 들어있는 식품은 미러의 메가, 콩, 달걀 노란자, 그다음에 효모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콩, 예. 밀. 그다음에 밀도 그냥 흰 밀가루가 아닌 통밀이죠. 통밀. 예, 통밀에 들어있고요. 달걀 노른자. 달걀 노른자. 자, 네. 지금 말씀하신 고 식품들이요. 네. GMO, 유전자 조작의 확률도 높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오, 여기는 이제 딜레마가 생기나요? 예.
좀 배우셨네요. 예, 조병식 원장님이라고 아주 좋으신 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산 콩을 먹어야 되고요. 국산 콩나물을 먹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GMO 사료를 먹이지 않은 닭에서 나온 달걀을 먹으면 되고요. 우리나라 밀가루, 우리 밀. 네, 먹어야 이제 되고요. 우리가 예.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제 약식 동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저 쉬운 말로 신토불이라고 네. 많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나는 것이 자기 체질과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100리 이내에서 만들어진 걸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후와 토질에 계속 팔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뀔 때 우리 몸의 유전자는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먹던 것들은 뭐 이렇게 유전자 변형을 시켰다든지 또는 크게 그 변형을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신토불이라고 그런 가까운 데서 태어난 것을 먹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빠르실 거예요. 예. 제가 그 채식을 하면서 조금 이제 책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은 굉장히 곡물류를 많이 드셨잖아요. 채소류를 네, 많이 예, 먹고 예. 고기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 장 길이가 그런 것들을 소화하기에 알맞게 이제 조금 발전이 돼 왔는데 갑자기 육류 섭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안에서 이상하다. 몸에서 분명히 시스템은 채소라든지 뭐 이런 채식에 맞게 발전을 해왔고 갖춰졌는데 갑자기 다른 게 들어오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우리 동양인들은 이제 농경 사회를 오래 거쳐왔기 때문에 서양인들보다 장 길이가 1m 정도 더 길거든요. 네. 채식 동물들은 장 길이가 굉장히 더 길지 않습니까? 네. 육식 동물들은 장 길이가 짧거든요. 주로 육식 고기를 먹어서 또 얘네들은 또 화장실을 자주 가요. 예, 금방 소화시켜서 또 배설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죠. 장 길이가 서양인들보다 긴데 육고기를 매일같이 먹는다? 예, 이러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오래 남아서 얘네들이 노폐물 독소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해롭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이 전 세계 1위예요. 네. 작년부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아, 이건 좋은 거 아닌데, 이러면. 예.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네. 백리 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네 그 식습관, 또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에 너무 최적화된 몸인데 갑자기 새로운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교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질병 쪽으로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게 음식에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예, 분포도를 보면 서양 쪽에는 지방이 많고 우리 쪽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꾸 서구화되면서 이제 지방 쪽으로 가요. 그래서 네. 어느 면에서 보면 좀 이상적이라고는 그러지만 우리가 아직 유전자의 변이라든지 우리 몸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서양 사람들은 아직은 못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부하가 좀 걸리는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암이라든지 이 대사질환의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멍상의학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가정의 밥상을 책임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동안은 먹거리들을 가족들에게 제공을 해왔는데 이거 또 듣고 보니까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 예. 뭔가 바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좋은 밥상은 어떤 밥상인지. 예. 그 이제 그 김 원장님께서 이제 신토부리의 말씀도 하셨는데 전 시간에 주로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가 화학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먹거리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유기농 운동이 시작되어서 요즘 유기농 식품들도 이제 매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이제 친환경이라는 단위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저농약으로 갔습니다. 저농약. 예, 예. 그래서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최소한 저는 이제
최소한 저농약 그 정도로 가야 되고 뭐 더 이렇게 만약에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이 무농약, 유기농까지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선책으로 이제 우리가 뭐 유기농은 또 양도 적기 때문에 또 가격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거 비쌉니다. 예, 예. 밥상에 늘 올리기는 쉽지 않고요. 자선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예, 통째로 껍질째 통째로 먹자. 껍질째. 예. 그래서 뿌리, 줄기, 잎, 열매, 종자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어야 되고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예, 통째 먹는 게 예, 좋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네요. 네. 껍질째 통으로 먹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농약에 많이 노출이 안 된 아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물론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아주 두껍게 깎아서 먹죠. 농약 때문에. 네. 예. 근데 사실 사과 껍질에 있는 농약보다는 사과 꼭지 있죠. 네. 안쪽으로 들어간 농약이 더 많아요. 어?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껍질 쪽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큼 해독을 시키고 자기를 보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잘 침투가 안 돼요, 농약이. 아. 예, 그리고 잘 씻어서 드시면 돼요. 알코올이나 뭐 식초, 물 이런 데다가 담그어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드시면 예, 충분히 웬만큼 농약을 씻겨내고 먹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아요. 그 파이토케미칼이 이제 항산화 성분들인데 이게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물질이에요. 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네. 껍질은 두껍게 깎고요. 아깝다고 안에 씨 부분까지.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이 WHO 쪽에서는 이 한국 음식이 암을 예방하는 좋은 식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음식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음식 중에는 발효 식품이 좀 많거든요. 네. 예,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발효를 시킨다는 것 자체는 화학적인 그런 변화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뭐 과일주를 담아 먹는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된장이라든지 이렇게 장류를 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이제 그 뭐 우리가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불순물이 우리가 포도주 같은 것도 좋은 것은 오래 둔 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을 두고 발효가 되면서 불순물이 또 날아가요. 그래서도 이제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음식에 그 예를 들면 김치라든지 뭐 장아찌, 뭐 젓갈류, 뭐 여러 가지 그 발효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실제로 좋은 식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색깔, 이제 그 5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오방색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조금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이 푸른 색깔은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좋고 또 붉은색은 좀 냉한 사람들한테 좋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그 체질을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상대적인 색깔을 이렇게 골라서 먹는다는 것은 또 우리 몸을 좀 완전하게 보완하는 그런 또 방법이라고도 좀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발효식품이라든지 칼라푸드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좋은 식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체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들 체질을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먹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골고루 여러 가지 색깔들을 그렇죠. 예, 적당량을 다 네. 그냥 먹으면 예. 그 중에서 본인 몸에 맞는 것들은 흡수가 조금 더 잘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그 이제 체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칼라푸드로 먹는데 자기가 안 좋은 부위가 다들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예를 들면 생식기 쪽에 성 에너지가 약한 분들은 붉은색. 붉은색. 예. 소화기 계통이 약한 분들은 노란색. 예. 심폐기능이 약한 분들은 파란색. 예. 녹색. 예. 그다음에 이제 목 쪽에 에너지가 약한 분들은 블루스카이.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단전이라 그러는데 머리 쪽에 에너지 기운이 약한 분들은 딥블루나 보라색. 이렇게 그 해서 이제 에너지가 약하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그 부분에 탈이 잘 나시는 분들. 그렇죠. 그쪽에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예. 그 실제로 보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이 약한 거죠.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그런 이제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예, 원래 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너무 초록색 채소가 거의 대부분이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실제로 우리가 더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채소 많이 먹으면 좋다고. 예, 그래서. 그러지만은 예.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예, 푸른색,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음인들처럼 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위 기능이 무기력해지면 소화도 더 잘 안 되고 가스가 더 차고 이렇게 더 불편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라푸드라고 하는 것 중에도 이제 노란색 또는 붉은색 뭐 이런 쪽으로 좀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 겨울에도 냉장고에 물을 좀 먹어야 될 정도로 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초록색, 푸른색, 녹색 채소가 좋고 오히려 이제 좀 너무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 더 또 열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칼라라는 것도 이제 자기 체질과 또 장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 또 골고루 또 드시면은 또 좋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제철 식재료예요. 아 제철 식재료. 예. 그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무의미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제철에 따라서 또 우리 몸에 맞는 음식들이 또 에너지 또 영양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철에는 이제 봄에 또 들판에서 나오는 봄나물, 예, 여름철에는 과일들이 또 열매들이 많이 열리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이 또 더우니까 얘네들은 주로 또 찬 성질이에요. 예, 여름철에는 그렇게 이제 열매들을 먹고 가을철에는 영양소들이 다 뿌리로 들어가거든요. 무나 감자. 뭐 이런 것들로 섭취를 주로 하시고 겨울철에는 사실 푸른 게 잘 없으니까 네. 주로 우리 선조들은 다 말려서 말린 채소 그다음에 장아찌, 김치나 장류 뭐 이런 것들을 드셨거든요. 앞에 이제 그 김 원장님께서 발효식품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콩보다는 발효식품인 된장이 굉장히 영양소가 좋고 항암식품이에요. 예. 그리고 뭐 김치도 항암 효과가 있다고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발효식품들이요. 굉장히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 너무 나트륨 함량이 좀 많아서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뭐 꼭 반드시 그 발효를 시킬 때 이제 최근에 그렇게 우려되면은 예를 들면 뭐 식초라든지 우리가 좀 간장은 약간 적게 그리고 뭐 설탕 또 이렇게 재워가지고 하는 절임 식품 같은 것들이 요즘에 이제 그 피클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덜 짜게 먹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꾸 우리가 꼭 짜게만 해야지 된다. 이제 물론 저장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든 저기들을 가능하면 그렇게 이제 피클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젊은 세대들한테 기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덜 짜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라고. 그 사실은 그게 좀 억울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그 발효식품의 그 장점을 뭐 말씀드리면 꼭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소금 함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더 주범은 가공식품에 있는 거예요. 전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공식품 양을 줄이면 훨씬 저는 이렇게 나트륨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던 그 장류로 인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인한 나트륨의 과다 섭취가 그렇죠.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식품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씨앗을 싹을 틔워 먹는 것이 이제 최근에도 좀 많이 그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순이라든지 메밀싹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감자 이제 싹 틔우는 것은 굉장히 독성이 많아갖고 안 좋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안전성이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싹
녀석들은 이제 그 콩나물 이런 것처럼 에너지가 막 이제 막 발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거기에 집약이 된 거라서 예, 그런 것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의 그 생명력이라든지 활력을 좀 높이는데 큰 도움이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식단에 조금씩 자주 올리는 것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예, 그 이제 또 팁이 하나가 이제 현미들 요즘 많이들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현미가 너무 거칠다. 그래서 먹기가 어렵고 아이들은 먹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이 24시간 동안 물에 담그는 방법이에요. 아, 현미를? 예. 그래서 전날 저녁에 물에 담궈 두었다가 아침에 밥을 하면 훨씬 부드럽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두면 예, 싹이 나요. 예. 그래서 또 그래서 바라 현미가 네. 훨씬 더 건강에 좋거든요. 네, 그렇게 또, 근데 사실은 이제 현미가, 농약을 많이 친 거는 발화가 안 돼요. 문제는. 잠깐만. 그러면 실험해 볼 수 있겠네요. 실험해 볼 수 내가 있죠. 먹고 있는 현미가 농약이 많이 쳐진 건지 아닌지를 24시간을 물에 담궈놔 보면 알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무농약 자연농법으로 키운 우렁이 뭐 이렇게 농법으로 네. 키운 그 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쌀들은 24시간 한번 담궈 둬보세요. 오, 네. 저 지금 집에 가서 꼭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현미 할 땐 저는 기본적으로 8시간을 좀 담궈놨다가 이제 밥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현미는 좀 오랫동안 담궈놨다가 밥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24시간을 하게 되면 저절로 발화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발화가 안 되는 건 농약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워낙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계절이라는 게 참, 무의미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마트에 가면은, 슈퍼에 가면은 바로바로 뭐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재료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재료들을 고를 때도 혹시 되도록이면은 노지 재배된 게 좋은 거겠죠. 예. 그렇죠. 예. 비닐하우스보다는 밖에서 재배된 게 네,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상추 같은 것도 실험을 해보면 그 노지에서 자란 것과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것은 비타민C 함량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는 것도 이제 그 어떻게 봐서는 뭐 상품화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자꾸 많이 활용을 하지만 가능하면은 이 비닐하우스보다는 이 노지에서 자연스럽게 그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라고 또 이렇게 추위나 더위의 견딤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성분 자체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 그렇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온실에서 컸다 얘기하듯이 그런 것 같은 것들은 이 성분 자체가 풍부하게 함량이 안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제철에 햇빛을 보고 또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데서 자란 것들이 과일이든 야채든 더 좋은 것인데 생산성 또는 뭐 그 희소 가치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충분한 영양이 부족한 껍데기만 그럴싸한 그런 식품을 우리가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의구심을 어떻게 제기를 하시냐면은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에서 그렇게 노지에서 그런 오염 물질들에 많이 노출된 것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비닐하우스 내에서 재배된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도로변에서 자란 거는 좀 문제가 돼요. 도로변. 예, 이제 봄철에 쑥 캐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많으시죠. 예. 예, 근데 이게 도로변에서 쑥 캐시는 분들 보면 조금 이렇게 안타깝죠. 지적도 맞긴 맞는데 그 부분만 피하면 훨씬 더 뭐 영양가 있는 식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심과 교회 이런 데서 자란 것의 독성 차이가 좀 있어요. 심하면 한 50배 정도로 더 독성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그 매연, 자동차 연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으면은 그것이 숨 쉬는데 흡수될 뿐만 아니라 도로변 가까이는 온도 차이가 있어요.
대략 예, 한 30m 정도 사이에도 1, 2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늘 뜨거운 상태에서 충분히 더웠다 추웠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곡식이 익고 또 여물어지는 것인데 뜨거운 상태에 가서 노출된다 그러면 이것도 좀 영양이 좀 부실해지고 독성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한적한 이 야외 뭐 산이라든지 들판에서 좀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고를 때도 원산지 국내산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게 도로가에서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것까지는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댁에서 아까 우리 조 원장님 텃밭 자랑하셨거든요. 네. 댁에서 작은 텃밭들을 많이 이렇게 가꾸시잖아요. 네네. 도로가 쪽으로 나 있는 텃밭은 위험하겠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 쪽은 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 차 못 되게 합니다. 네, 여러분 텃밭 가꾸실 때 이런 것도 약간 참고를 좀 해보시라고. 그럼요. 예.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위의 그 환경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라는 환경이라는 것. 특히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또 빛이 또 영향을 받아요. 빛이. 빛. 예. 그러니까 뭐 가로등 밑에 예, 이런 데서 자란 또 가로등 밑에 자라는 밭. 식물도 밤에는 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불 꺼라, 뭐 식물도 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조량이 이제 빛에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굉장히 충실치 못한 그런 식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도 그래요. 그래서 이 밤에는 좀 깜깜하게 좀 쉬었다가 낮에 제대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어릴 때 시골 가면요. 집집마다 TV 불빛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참 싫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먹거리들은 땅에서 자랄 때 어두울 때는 정말 확 어둡고 밝을 때는 그렇게 햇볕 확 받고 그게 참 좋은 건데. 네. 그래 요즘 뭐 저기 시골 비닐하우스 가보면 깻잎으로 유명한 지역에 가면 뭐 불야성이에요. 예,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들 밝은 거 좋자고 식물까지 너무 밝게, 예. 그래서 애들 자꾸 착각하잖아요. 낮인가 보다 이러고 계속 자라게 되는. 예. 그렇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무언가 조작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GMO 얘기했습니다만 꼭 위험하다. 심각한 어떤 조작을 가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밤에까지 불을 켜놓는 것 자체가 저도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국 우리 몸에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식물뿐만 아니라 닭이라든지 이런 같은 것도 밤에 보면은 일부러 불을 켜서 잠을 못 자고 빨리 성숙시켜서 내출하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보면은 우리가 먹는 그 닭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양한 맛이라든지 깊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씹어서 조미료 때문에 그냥 먹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토종닭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게 지난 시간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집단식 공장식으로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A4 용지 한 면적에 닭을 몇 마리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A4 용지면은 한 닭이 마리 얼마나 있겠어요. 한 마리가 있기에도 좁죠. 네. 여기다가 4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쫓아대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부리를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운 닭들이 과연 우리가 치맥 다들 좋아하시죠? 그런 치킨을 우리가 먹는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제가 조금 더 치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닭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일렬로 쫙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면서 목을 댕강댕댕댕강 이렇게 치거든요. 그럴 때 똥을 싸요, 얘네들이. 바로 끓는 물에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불결해요. 아니 이게 사람 먹자고 너무 식물이고 동물한테 잔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연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지 돈을 만들어준다고 그럴까. 그래, 인간이 결국은 돈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스스로의 생명을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진정한 먹거리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독성을 일으키는 것인지 어떤 그 변곡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듣기에 사실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된다, 뭐 하지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그냥 왜 눈 감고 귀 막고 그건 몰라도 되고 그냥 눈앞에 딱 그 좋은 것들만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는데 원장님 두 분이 봉인 해제를 시켜 주시네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너무 좀 이제 비관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농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좋은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식재료부터 제대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실 가공품들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가려서 드셔야 되는 거죠. 일단 뒤에 보면은 식품표에 보면 기록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성분표를 비교해 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장과 고추장 다들 마트에서 사 드시니까 이게 이제 원료로 들어가는 게 보면 그리고 첨가물 들어가는 게 몇 가지나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네.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뭔 얘기들이. 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간장을 담을 때 처음에 메주와 천일염과 정제수만 있으면 돼요. 네.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위에 수치랑 네. 빨간 고추 둥둥 띄우고. 네, 그렇게 만든 집간장이 당연히 우리 몸에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마트에서 산 간장을 보면 3분의 간장 원액이 40% 그리고 여기에 글루텐이 들어가요. 이 미국산, 호주산. 또 뭐가 들어가냐면 액상 과당이 들어가요. 이 과당이 옆에서 뭐라 그랬죠? GMO. 예. 네. L 글루타민산 나트륨 항미 정진제. 그래서 아까 맛 좋다 그랬죠? 예. 마트에 간장이 맛이 더 좋아요. 예. 직강장보다. 예. 그리고 물엿이 들어가고요. 캐러멜이 들어가고요. 예, 유화제가 들어가고요. 보존료가 들어가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넣어요 간장에? 오래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우리가 맛있다고 과연 사 먹을 것인가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많은 게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요리할 때 집간장 가지고만 하는데 가끔 가다가 왜 이제 TV나 이런 데서 요리를 하실 때는 뭐 조림을 하거나 볶음 요리를 할 때는 뭐 마트에서 파는 요런 간장 쓰시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넣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맛이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끝 맛이 약간 텁텁해서 사실은 다시는 마트 간장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집에서 요리를 할 때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제가 그 부분까지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담근 간장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중에 파는 간장하고는 성분 자체가 이렇게 다르고 첨가물이 이렇게 다르네요. 네. 예,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그 맛 센서라는 것이 있어요. 맛 센서. 예, 음식을 넣으면 무슨 맛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걸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그 시간이 지나면 간장이 처음엔 짜기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단맛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담근 간장이. 그렇죠. 아. 네,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소금에 간수가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소금의 주성분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맛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간장이라는 것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뭐 3년 이상 이렇게 2년을 지나 3년 이상 된 그런 간장들은 실제로 그 골다공증에도 좋다든지 유방암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논문까지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래되면 그런 효과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규격화할 수가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간장을 담고 있는 용기. 네. 온기에 담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같은 간장도 플라스틱에 오래 담가 놓으면은 넣어 놓으면은 과연 그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그게 일단은 뭐 우리 발효식품들은 다 이제 숨을 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온기를 이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마트에서 구입하는 가공유 장류들은 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살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을 다 가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있는 발효식품에 좋은 유산균들이 다 죽은 상태예요. 아. 네, 그래서 발효식품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은 이제 통조림을 되도록이면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포장보다는 유리 포장 제품이 좋다. 그리고 랩에 꽁꽁 동여맨 세척 채소보다는 흙이 좀 묻어있는 채소가 좋다. 그게 사실은 뭐 제대로 키운 채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흙 묻어있는 것 주부님도 사십니까? 아니요, 약간 귀찮아요. 안 사요. 예. 그 이쁜 거 그냥 깨끗한 거 이것만 주로 곧 사시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좋은 식품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요즘은 또 대량 구입해서 냉장고에 오래오래 두시고 드시죠? 아유,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안 좋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량 구매로 꾸러미로 구입을 하시는 게, 그리고 가능하면 동네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또 예쁜 모양, 예쁜 색깔에 집착하지 않는다. 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유통거리가 짧은 식재료. 뭐 당연히 로컬 푸드죠. 네. 뭐 멀리서 온 것일수록 오래 뭐 보관하게 되는 거고, 더 멀리서 온 것들은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게 또 있죠. 그죠? 방부제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더 좋은 것은 무농약, 유기농, 자연재배가 되겠고요. 또 적당한 가격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요. 사실 그 사람 심리가요. 이렇게 착 좋은 원칙을 착 얘기를 다 해서 이 기준에 딱 맞춰서 골랐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 손도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성에 당연히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흔들린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아, 이런 정성은 가지고 싶은데 가격은 쌌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과천에 지금 산 지가 한 6개월 되었는데, 여기 그 참 재미가 있어요. 이 과천에 이제 도시농업이죠. 농사 짓고 또 이렇게 텃밭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농협에 가면 이제 그런 식재료들이 꽤 나오는데,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 마트 식품보다 뭐 이게 유기농 무농약보다 더 싸거든요. 또 맛도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로컬 푸드 그리고 농협이나 뭐 이런 데서 구입하는 것들이 또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선 도심 속에서 옥상이나 상자 텃밭, 지자체에서 배분하는 작은 부지에 직접 손으로 싱싱한 채소를 기르는 도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고 있는 텃밭을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실이 있어서 다녀와 봤습니다. 지난 7일 강동 도시농업학교에서 음식물 퇴비통 만들기 교실이 진행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퇴비로 만들어 텃밭에 비료 대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최근 도시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신선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가 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환경 개선 및 교육, 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내 녹지 공간 확충으로 생태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함께 텃밭을 일구며 소통 회복에 장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 생활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상당히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았는데요. 여기 와서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키우는 이 작물들은 정직하잖아요. 예,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결실도 얻게 되고 또 무공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신 건강하고 몸 건강이 같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기른 농산물들을 먹고 하다 보니까 보람이 느껴지고 일단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또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또 적용해보고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지니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텃밭 부지 확보, 텃밭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시에서 땅을 구하기가 가장 힘든 게 지금 도시농업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땅을 좀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위에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도시농업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 농촌진흥청에서 7개월간 텃밭을 가꿨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증이 24%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도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재반 여건이 확보돼서 몸과 마음의 건강에 특효약인 텃밭 가꾸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량 농업도 농업이지만 이제 유통구조에 또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우리가 사실은 조금 그만한 가치가 안 되는 것도 비싼 이유가 유통 단계 또 요 이동거리 그래서 이제 그 좀 키우는 것을 소비시키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이렇게 잘만 지역에서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좋은 상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큰 대형마트에 가서 이것저것을 같이 사면 싸게 살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가서 자연적으로 마트를 찾아가는데, 좀 그 지역사회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유통 마진을 조금 줄이면서 좋은 상품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천의 농협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재배자 이름도 생산자 이름도 붙어 있어요. 그 이분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심적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적당한 가격을 또 지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게 이런 농산물 좋은 먹거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또 사고 활용하는 게 또 이 농부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게 힘들어서 해도 잘 팔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가격을 낮추고 생산 단가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가격을 주고 이분들의 농산물을 좀 제대로 구매하는 것도 좀 이제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왜 우리가 흔히 그냥 먹는 거 내 선에서 잘 골라서 잘 찾아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골라 먹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잘 생산되도록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또 돼야 된다는 문제로 결국은 환원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재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맞습니다. 역시 소비자인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네. 예. 좋은 물건들, 좋은 작물들을 직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도 최근에는 많이 맞습니다. 생겼어요. 예, 예. 예, 생겼는데 가격은 아무래도 마트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손에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보다는 가격은 좀 비싸고, 또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생활 습관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바꿔 가야지만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확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먹거리 문제를 고민한 지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 시스템 문제로 또 결론이 귀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먹거리를 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땅도 살려야 되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산에서 내려와서 또 이 도시에 또 살다 보니까 이 방법이 도시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 도시농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단어와 농업이라는 단어는 참 결부시키기 힘든 단어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도시 텃밭이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서울에도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린 지가 몇 년 됐죠, 그죠? 몇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에서도 채소를 기러기 상자를 또 나누어주고 또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표해서 또 이것을 뭐 이용하는 방법도 뭐 보급을 하고 있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런던만 해도 이제 8,000개의 도시 텃밭이 있다고 그래요. 그 런던, 서울 다 대도시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길러서 먹게 되고 사실 우리가 건강 문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절반이 비염이에요. 3분의 1이 아토피고요. 자폐아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 먹거리 문제거든요. 앞에서 그 먹거리 위험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먹거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먹거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내가 길러 먹는 방법. 그래서 상자 텃밭 그리고 로컬 푸드 이용하고 그렇게 애쓰는 유기농으로 키우는 농부들을 돕기 위해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또 이 색깔이 그린 색깔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도 그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 그 나무를 많이 심어갖고 이 온도를 조금 낮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도시 농업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푸른 색깔을 많이 본다는 것은 기온을 좀 더 낮추는 방법도 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방법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좀 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또 하나의 그 운동으로 승화시킨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거 잘 골라 먹자.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아이들 특히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거든요. 예. 특히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뭐 이제 부모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끼니를 때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예. 어른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충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음식 쓰레기다. 이거는 사람이 먹을 거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저도 이제 동참해달라고 이제 뭐 이렇게 제안서를 받았는데 바빠서 사실은 나가지는 못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직접 채소와 과일을 같이 기르고 또 기른 것들을 같이 나누어주고 뭐 이런 운동을 우리가 또 도시농업 텃밭을 가꾸면서 같이 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일이 우리 건강을 위한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 잘 키운다고 학원 좋은 데 보내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에 참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의 자질 그리고 학교 뭐 교육 부자재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먹거리만 바꿔도 아이들의 교육은 저절로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참 예. 중요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예. 했어요. 예. 예.
하여튼 바른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생명운동.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우리가 그냥 상업적인 이런 게 왜곡돼 있어요. 네.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후손에게 좋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먹는 것이 3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먹는 것 자체가 곧 우리 사회의 건강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먹거리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철학적인 배움을 얻어가네요. 예,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예. 지금 조 원장님 표정이 내가 한 얘기가 그렇게 훌륭한 얘기였어. 그렇게. 예. 자, 이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한번 해줘야죠. 하나, 둘, 셋. 네.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멍상의학.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